오늘 수업은 좀 어떠셨어요? 그냥 별로. 아니 되게 다양한 거를 선생님께서 보여주시죠. 저도 좀 더 다양하게 말했어요. 더 다양하게 말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오늘 좀 짧긴 했어요. 네네. 중간 피가 나가지고. 네. 체험 수업은 20분인데 저희가 정규 수업은 30분 1대1로 진행하는 거라서 어머님들은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걸 보여주는 거 이러시는데 어머님은 확실히 또 집에서 그 노출을 해주셨어가지고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그동안 영어 노출은 어떻게? 제가 영어 강사인데 일부러 영어는 그러니까 그전 시치다 카드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근데 영어도 있어요. 영어 카드를 좋아해서 영어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긴 하지만 따로 영어 노출 일부러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한글을 더 빨리 떼어주고 싶어서. 맞아요. 한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빨리 좀 더 완벽하게 해주고 좀 더 천천히 영어 노출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시치다에도 그 파닉스하고 시스템 카드라고 단어 카드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걸 영어로 그렇게 인지를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ABC 알파벳에 요즘 들어 부쩍 관심이 더 생긴? 지금 시치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약간 시치다랑 조금 다른 점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던가요? 좀 더 컬러풀하다? 카드가 맞아요. 카드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시치다 같은 엄마표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어떤 펜을 가지고 스스로 찍어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카드만 가지고 운해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카드가 들어가 있는 어휘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든지 어떤 교부제 활동을 통해서 더 재미있게 하고 또 다양한 그런 뭐 미술 활동이라든지 가베라든지 약간 융합적으로 조금 약간 교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그냥 카드만 보여주고 억지로 카드를 읽게 하나 막 이렇게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체험 수업 해보시면 이제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치다 수업을 뭐 한 친구도 좋아하는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거 하고 브레인아웃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어 하죠. 다양한 활동들을 접목해서 같이 이제 융합교육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정말 한글 먼저 더 탄탄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신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전 좋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인나우의 교육 방식이 모국어 사고 체계를 더 탄탄하게 하고 균형적으로 영어를 성장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주 수업마다 한글이랑 영어가 쌍둥이 카드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려면 어차피 모국어에 대한 그런 체계가 탄탄하게 잡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을 카드에서 나오는 그런 어휘라든지 또 책에서도 같이 이제 보면서 어휘력 그리고 한자, 문해력까지 탄탄하게 해줘가면서 영어를 같이 쌍둥이 카드로 노출하게 되면 아이가 영어를 이제 이렇게 같이 노출하다 보면 관심이 생겨서 한글처럼 이렇게 통글자로 자연스럽게 이제 읽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좀 영어에 대한 흥미가 좀 높아지면 100% 이제 영어 수업, 말하기 수업이라든지 파닉 수업 이런 걸 승급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한글 모국어 체계 더 탄탄하게 하면서 영어를 균형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가 저희가 책을 스스로 이제 읽기 독립시키기가 빨리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런 습관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훈련을 좀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그러면은 홈스쿨이나 센터 수업은 별도로 해주시는 건 없으세요? 아직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하다가 대단하신데? 이제 뭘 좀 더 지금 36개월까지 좀 더 발달이 잘 된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책도 읽고 소통도 좀 잘 되고 하니까 좀 더 남은 6개월 좀 더 잡고 줘볼까? 그리고 이제 제가 못 해주는 부분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지금 이제 막 알아보시다가 거를 알아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규민이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어린이집 아니요 그냥 하시는 분이세요? 두분 윈센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같이 노는. 아, 집도 가까우신가 보다, 그죠? 아니 가깝지. 가까우시지 않으세요? 한 15분? 차 타고 15분. 우리 규민이 어머님은 6개월 전에 여기서 체험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좀 어려서서 시작 안 했는데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시고 싶으셔서 다시 이제 예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어머니 지금 집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전집 책 있으세요? 한글 책? 카드만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죠? 카드 보고 뭐 당근하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은 벌써 애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 많이 네, 물려받으셨어요? 물려받은 거 해서 뭐 이제 프레벨 같은 것도 있고 아람 것도 있고 자연 관찰책도 좋아하고 뭐 그냥 그 무슨 세계 창작? 바나나 세계 창작 하루에 몇 권 정도 읽어주세요? 셀 수는 없어요. 많이 읽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한글을 또 빨리 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어머니께서 진짜 이제 스티자 수업을 이제 어떤 그런 이론에 대한 걸 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운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사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포토카피라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 데 있어서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겸이가 이제 한글도 빨리빨리 이렇게 그 기억하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도 빨리 읽는 거나 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그거를 영어랑 같이 해주게 되면 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저희 같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시티작 카드는 몇 개월부터 보여주셨어요?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어요. 대단하신데요? 뱃속에 있을 때 당근 해갖고 와서 그냥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제가 쓱쓱 봤고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는 처음에는 거의 그렇게 겨를이 없었고 이제 그런 좀 앉는데 앉을 수 있을 때 이게 약간 바운서 같은데 앉을 때 이유식 먹을 때 막 보여주시고 이유식 먹긴 훨씬 전부터 봤죠. 진짜 어머니 남다르세요. 역시 교육자들 영어가 혹시 예전에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나요? 아니요 아예. 강사 했었고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역시 다르네요. 아마 보겸이는 이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확실히 그냥 이런 게 있고 남다를 것 같긴 해요. 궁금한데요. 저희가 브레인나무 아웃 정말 잘 터지겠는데요. 유치원은 어머니께서 5세부터 보내신다고. 올해까지 있고 올해까지. 내년 정도 내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막 알아보진 않아서 이제 근데 이제 유치원이 이제 추첨이라서 좀 괜찮은 국공립 유치원 추첨이라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때 돼서 했다가 다 떨어지시고 막 낭패 보시고 막 그때 막 영유 알아보시고 또 막 그러신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영유는 별로 생각이 없고 만약에 놀이학교? 보내면 아니요 그냥 어린이집 중에 공동육아 어린이집 이런 약간 숲 어린이집 이런 숲 유치원. 네. 숲 어린이집. 요새 커리큘럼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어머님처럼 이제 영유 전혀 난 생각 없다 그런 어머님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한 50% 정도? 또 50%는 아예 영유를 딱 보내시려고 딱 계획을 하고 오시는데 이제 저희 커리큘럼이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만큼의 또 탄탄하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서 솔직히 굳이 영유를 안 보내도 여기서 재미있게 놀이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유를 보내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아이가 하루 종일 또 영어만 쓰니까 이제 또 안 하고 가면 영유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이렇게 막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영유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근데 또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다 잘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낭패를 보시니까 어차피 가서 할 건데 그리고 그냥 영유를 보내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처럼 영유를 안 보내실 거면 저희 걸로 그냥 재미있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재미있게 놀이식으로 하면서 어머니께서 또 강사 어머님이시니까 훨씬 더 활용을 잘 해주시겠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아웃풋이 잘 나오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브레인나우 사고력 영재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전국에 지사가 50개 이상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위센터랑 송파 방위센터랑 송파 위례센터랑 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례 같은 경우는 저희 전국 지사 1호점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가 되게 탄탄하다고 봤는데 여기가 더 가까워서 사실 왔는데 네. 우리 엄마한테 들으니까 둘이 같이 운영하신다 맞아요. 그래서 와도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8년차 제가 운영하고 있었고 이제 이쪽은 솔직히 저희가 기술센터가 없다가 작년에 오픈을 하게 됐는데 잠실 어머님들이 워낙에 니즈가 좋고 교육률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위례까지 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위례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위례점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이
이제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는 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국내 지사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홍콩, 싱가포르에도 지사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 모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거기는 1호점도 다 마감이고 2호점 지금 오픈 예정이라서 제가 이제 2월, 3월에도 지금 홍콩에 갈 예정이고요. 그만큼 이제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검증돼 있고 이제 좀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국내 개발인 거죠? 맞아요. 저희 스칸디에비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외국으로 그래서 지금 막 말레이시아라든지 미국 얼바인 막 두바이 이쪽에서도 막 가맹 문의가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도 맞아요. 지금 여기 센터에 얼바인 주재원 어머님들도 지금 다니고 계세요. 이제 가셔가지고 교재 다 들고 가신다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픈하면 다니겠다고 이러신 어머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약간 놀이식으로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번 진입을 하게 되면 어머님 진짜 오래 다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는데 브레인아웃만 가고 싶다고 매주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코스가 한글, 영어, 한자 이렇게 코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언어 교육 회사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의 주된 목적은 두뇌 효율, 두뇌 용량을 극대화시켜주는 두뇌 교육에 있고요. 그 수단으로 이제 언어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영어, 한글, 이중언어, 그다음에 한자까지 이제 문해력, 어휘력까지 탄탄하게 해주는 코스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밖에서 브레인아웃을 다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이제 언어 아웃풋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브레인아웃 가면 영어도 빨리 읽고 한글도 빨리 떼다 이렇게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의 메인 목적, 주된 목적은 두뇌 교육을 한다는 부분에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아이의 두뇌 로드맵을 저희랑 함께 설계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우리 아이들의 적정 진입 연령을 제한해주는 코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브레인아웃의 시그니처 코스가 오늘 스테이지 1, 2 코스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보겸이는 지금 이 스테이지 1부터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여기서 보면은 그 토들러 클래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안 할 거고요. 이거는 24개월 전 친구들. 그래서 아마 어머님께서 강사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아마 이것부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막 검색해 보셔가지고 저희 거 찾아서 하셨겠죠. 근데 어머니께서 집에서 지금 이제 이 토들러 클래스 단계에 정말 열심히 또 이렇게 보여주고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겸이는 정말 빠른 아웃풋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동안에 누적된 그런 인풋 양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들러 클래스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그 다음 정규 코스, 사고력 한글 영어 코스를 들어가게 되면 폭발적인 아웃풋도 나오고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흡수력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보고 있는데 위례 같은 경우는 최연소 친구들이 8개월, 12개월 돌 친구도 있고 여기도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지금 8개월 친구. 근데 그 친구도 시치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치단을 해보니까 너무 좋긴 한데 브레인아웃의 이제 그런 교재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어린 연령대부터 이 두뇌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토들러 클래스도 진입을 하게 되지만 우리 보겸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렇게 또 인풋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규 코스 한글 영어를 하더라도 정말 빠른 아웃풋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글자 한글 트레이닝, 영어 트레이닝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요 단계가 끝나면 보통 3, 4세면 한글 영어 다 읽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보겸이 벌써 한글도 이렇게 또 띄엄띄엄 많이 읽고 있으니까 영어도 빨리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글이 탄탄하게 된 친구들은 영어 성장도 확실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6세가 되면 이제 영어 파닉스, 한글 파닉스 읽고 문자를 구조적으로 인지하고 쓰기까지 봐주는 단계가 이제 이 스테이지 3에서 영어 파닉스, 한글 파닉스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킵하고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이 스테이지 2에서 교구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수준을 좀 이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뒤에서 한 가지 질문. 오늘 원래 같이 오려고 했었던 친구가 이제 보겸이랑 규민이랑 다 같이 친구인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조금 느려요. 근데 아직 보겸이가 3개월 들이니까 26개월인데 말을 못해서 아산에서 언어 치료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같이 하면 너무 좋아요. 저희 지금 위례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언어 치료 센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약간 이제 그런 언어 아웃풋의 시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남자애예요. 남자애들은요 저희 조카 보니까 진짜 늦게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인풋 양이 아마 이 친구한테는 많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저희 한글 카드를
빨리 트레이닝을 해주면 그 언어 치료에서도 다니는 그런 아웃풋 말고 그 외에 언어 아웃풋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같이 병행하면 진짜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좋은 거는 1대1로 맞춤식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아직 아웃풋이 안 나오는 친구들에 맞춰서 저희가 커리큘럼이 들어가고, 또 보겸이 같이 한글을 읽어. 그럼 그 친구들은 그거에 맞춰서 또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 친구를 이제 파악을 해서 맞춤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여기 다니게 되면 한글부터 탄탄하게 하면서 영어는 좀 천천히 균형적으로 같이 노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오를 거예요. 아마 그 친구 어머님은 저희 한글 책이랑 같이 보여주면 확실히 효과가 더 좋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이제 남자친구라서 조금 느리게 터진 애들은 저희 조카 보니까 진짜 늦게 터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어머님들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어떤 인풋을 조금 같이 해주게 되면 분명히 빠른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또 효과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브레인아웃을 하게 되면 읽기 독립 시기가 좀 빨리 와요. 그래서 6세 때 영어 한글 몰입 족도를 시작해서 7세까지 할 수 있는 미취학 기반의 사고력 영재훈 프랩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브레인아웃은 영유아 뇌발달 성향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개인화된 두뇌 자극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어머님들이 오시면 인간의 기본적인 뇌과학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인간의 뇌는 자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자뇌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뇌이고, 우뇌는 천재들의 뇌, 이미지의 뇌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우뇌의 이 다양한 기능들, 어머니 포토카피, 고소감기, 창의력, 절대음감 들어보셨죠? 어머님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만한 능력이 바로 이 포토카피 능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장면을 보면 사진 찍듯이 찰칵찰칵 기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된 친구들은요, 나중에 커서 학습을 했을 때 학습 효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중고등학교 내신 공부하던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반에 꼭 그런 친구 있었죠. 뭐야, 쟤 공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 잘 봐? 그런 친구들이 바로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보잖아요. 그럼 텍스트 정보는 기본이고 사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페이지의 촉수가 무엇이었는지까지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까지도 기억을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시간 10분을 주어주고 단어를 막 외워요. 어떤 친구들은 10개도 외우기 힘든데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된 친구들은요 100개, 1000개 이상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 그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그 유퀴즈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것도 나오긴 해요. 영상도 저희 인스타에 있긴 한데, 그분이 민사고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사고에 갔더니 천재들이 진짜 많더라. 근데 그 친구들이 교과서를 보는데요, 스캔트듯이 페이지 전체를 암기하는 클래스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포토카피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영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우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이미지의 뇌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뇌라는 거는요, 어머니 결정적인 시기가 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가 100% 우뇌 우위 사고를 하는 시기예요. 우리 보겸이가 지금 36개월, 30개월, 29개월. 그쵸, 29개월로 됐잖아요. 아직 이제 조금 어머니 말씀대로 좀 기간이 남긴 했어요. 36개월부터 서서히 이제 우뇌가 퇴화하기 시작하고, 반면에 자네는 36개월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 나이로 8세까지는 이 우뇌 사고의 프로그램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어머님들이 빨리 시작하는 이제 이유는, 이제 그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3, 4세 친구들, 큰애 친구들을 시작을 딱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작은 애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 아가들 돌도 안 된 친구들이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엄마랑 놀다 보니까 갑자기 효과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는 어차피 할 건 빨리 해. 돌 전에 가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교육의 시점이 많이 앞당겨지고, 이제 돌 전부터 벌써, 그리고 막 생후 3개월, 6개월 어머님들이 오세요. 우선 제가 엄마표를 조금 하다가 수업 볼게요. 이 경험도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우뇌 우위 사고를 하는 이 시기 때 우뇌식 사고를 하는 이런 습관, 체계를 만들어주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이제 우리 아이한테 다양한 자극 경험을 주면서 이 우뇌 자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7세 이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떠한 자극 경험을 받에 따라서 인간이 한평생 살아갈 그런 두뇌의 그릇과 이제 본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때 어머님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원장님 머리가 좋은 건 유전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지만, 사실 유전적인 형질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머님, 후천적인 형질이 중요하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왜냐면 우리 보겸이도 태어났을 때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 뭐 DNA를 많이 물려서 태어나게 해줬겠죠? 우리 보겸이도 물려서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제 그 DNA 뭐 신경세포가 많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신경세포의 어떤 자극 경험이 이루어져서 그런 시냅스가 유기적으로 막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야지만 머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냐? 아이들한테 이 시기 때는요, 다양한 자극 경험을 주면 줄수록 더욱더 그런 시냅스가 견고하게 이제 성장이 되고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극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퇴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가 진짜 뭐 정글의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시냅스가 진짜 뭐 폭발적으로 그런 형성되는 이 시기에 다양한 자극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한데 이 시기 때 어머니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주실 첫 번째가 바로 독서예요. 독서 이제 어머니 보시니까 진짜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독서가 아이들한테 다양한 자극 경험도 줄 수가 있고 또 독서와 두뇌의 상관관계는 이미 문헌으로 증명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최근에 수능 만점자들 보면 뭐라고 해요? 다 독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머니 두뇌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해주고 싶으셔도 잘 안 되시긴 할 건데 어머님은 이미 또 충분히 또 이렇게 막 카드를 가지고 또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해서 이제 영어 한글 한자를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언어 수업이 들어가다 보면 더 이제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성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간지각력, 입체사고력, 뭐 순간 그림 기억력 이러한 부분을 자극을 시켜주고 싶은데 이루간의 자극 경험이 없으면 스스로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들을 좀 원활하게 사용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두뇌의 영역들을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운해 자극을 해줄 건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건데 이제 어머님은 잘하실 것 같긴 해요. 글랜더만 수업 들어보셨죠? 샘플 한번 들었는데 문화센터에서 네. 해보셨어요? 영어 문화센터에서는 어머님들이 이제 경험만 해보시고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막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애들이 집중도 잘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원래는 어머님 이 글렌더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언어학 박사님이신데요. 1960년대 뇌손상 한우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고안해내신 방법이에요. 근데 뇌손상 한우들이 글을 잘 못 읽잖아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체득을 하시다가 이 플래시 메소드 운해 자극 교수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정상화들까지 사용했더니 너무너무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운해 자극 교수법 중에는 다는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하고요.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주제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두뇌 트레이닝을 해줄 건데 저희는 항상 수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모국어에서 한 과목, 영어에서 한 과목 두 과목을 하는 걸 추천은 드리지만 한 과목을 하시더라도 이제 저희가 영어 한글을 무조건 같이 쌍둥이 카드로 노출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글에서 표현이라든지 이제 그걸 좀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영어를 같이 쌍둥이 카드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법은 간단하고 제가 매주마다 같은 주제 카드로 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ship, airplane, 헬리콥터, 트레인, 바이스클, 롤스카, 파이어 엔진, 택시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머님들이 원장님 이렇게 빨리 보여주면 어떻게 또 기억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어머님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는 더 빨리 보여줘요. 그쵸.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어머님들이 너무 빨리 보여주면 어머님들이 막 당황해 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플래시 메소드 해주면 아이들은요, 그때 딱 멍하니 보이잖아요. 그때가 집중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 포토카피, 고소감도가 막 작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기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빨리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운해라는 거는요,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이제 어머님이처럼 빨리 보여주는 거, 속도, 일주일에 한 장씩 보여주는 거, 자네가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로 운해를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거, 이게 하나가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게 어머님 시각 자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색감 대비, 보색 대비 이러한 것들을 설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 이미지와 했던 글자를 트레이닝하고 나중에는 먹글자까지 이렇게 이제 5단계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먹글자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운해로 기억할 수 있게 트레이닝이 들어가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청각 자극이에요. 집에서 어머니께서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셔도 좋지만 또 아이가 스스로 집에서 듣고 보고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전용 펜에 이 전 컨텐츠에 음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티다 하신 어머님들이 되게 좀 이제 불만이 이거는 엄마표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음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찍고 듣고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씩 다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찍고요. 스토리북 영어책 같은 경우는 딱 노래로 한 곡이 쫙 흘러나와요. 예를 들어 지금 다 비아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한 장씩 찍어야 돼요. 낱장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엄마가 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청각 자극, 시각 자극, 속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걸 제가 노출을 하고 이거를 저희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습득하게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운의 우위 사고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저절로 습득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브레인나우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 패턴시 5단계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운의 활성화 장치 그 기법으로 해서 특허권을 3종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 구급차, 앰뷸런스를 보여줘요. 그 다음 단계 패턴 글자가 들어갔죠. 단순화시켜서 먹글자까지 이 5단계 알고리즘이 여기 컨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느 날 갑자기 저 먹글자를 보고 앰뷸런스라고 읽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막 한글도 몇 글자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니께서 그동안에 통글자로 막 익숙하게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지, 패턴 글자, 이제 배경음은 패턴 글자, 색 글자, 먹 글자까지 해서 이 5단계 알고리즘이 그냥 이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저 파닉스 문과를 저희가 적용시켜서 아이들을 읽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이미지를 패턴화시켜서 기억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브레인나우에 없는 정보들까지도 이렇게 이미지를 변환해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제가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 이 친구 지금 어떤 수업 받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말씀을 여쭤보신대요. 그러니까 동급 대비, 또래 대비 굉장히 빠른 암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단어를 막 암기하게 되면 막 하나하나 쓰고 외우기 바쁜데 이 브레인나우 수업을 하는 친구들, 이 포토카피 능력이 훈련이 되는 친구들은요. 그 어떠한 한 페이지에 단어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면 그걸 빠르게 정말 기억을 하게 된대요. 문장도 노출했을 때 빠르게 기억할 수 있고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한글 영어 한자 중에 가장 빠른 아웃풋이 나오는 게 또 한자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한글 영어는 기호화된 문자라면 한자는 이미 상형 글자, 이미지 글자잖아요. 그래서 운의 우위 사고를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운어 활성화 수치를 훨씬 극대화시켜주는 수단에 있어서는 또 한자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해력 저하시던 거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빨리 노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문해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휘잖아요. 근데 어휘를 잘 하려면 한자의 음과 뜻을 자연스럽게 이미지랑 노래로 노출하게 되면 당연히 어휘력도 높아지고 문해력까지 키워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울 학이라는 한자를 노출을 했어요. 근데 어머님 책을 읽어주다 보면 학습, 학교, 학생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요, 아 이건 배운다는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라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요 어떤 친구들은요 엄마 부모가 뭐예요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 한자를 아비부모 어미부모로 노출한 친구들은요 이게 부모 엄마 아빠를 뜻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몰입 독서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 탄탄하게 해주면서 문해력까지 키워줄 수 있는 코스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허권 3종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운의 자극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머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뇌파 실험을 통해서 브레인나우를 하기 전과 후에 운의 활성화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과 리포트를 받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서 이렇게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어머니께서 시중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웩슬러 검사하시죠. 이제 그거를 한 36개월 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럼 36개월 때 했던 거랑 1년 뒤에 했던 거랑 우리 아이의 두뇌 개선 효과를 두드러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36개월 때 했을 때 아 우리 친구가 어떤 부분이 정말 특화되는지 부족한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또 자극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영어 유치원을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력 자극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을 대비하는 친구 어머님들도 이것 때문에 또 브레인나우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 일단 웩슬러 검사가 몇 36개월. 36개월부터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시즈다 체험을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얘는 자네가 벌써 꽤 발달을 한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요? 그럼 수업을 하고 나서 얘는 자네도 벌써 상당히 발달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자녀가 발달을 했다고 했을까요?
전에는 이제 36개월부터 서서히 열리기. 막 네, 거기서는 이제 보던 카드니까 사실 지금 어머니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죠? 네 보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선생님 읽어보라고 했는데 거의 안 읽었거든요. 근데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안 읽었는데 아직 이제 공간이나 이런 낯설어서 맞아, 그럴 수 낯설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다 익숙하니까 보고서 자기가 이거 다 아는 거 막 다 아는 척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노출한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시치다 했다고 얘기했죠. 아, 네네. 내가 집에서.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한정 주지 않고 그냥 다 보여줬으니까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언니가 자극이 필요한 시기라서 언니 자극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네가 발달한 것 같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머님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보겸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벌써 글도 막 다 읽고 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 자네라는 건 36개월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밸런스를 좀 같이 이제 맞춰져가면서 가는 거라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십지다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시다시피 이제 카드가 약간 어떤 지식을 확장해준다는 그런 카드로 해서 이제 운의 자극을 주는 수단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이제 십지다랑 어머님들이 비교를 해보신 어머님들은요 이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이가 필요한 한글, 영어, 이중 언어랑 한자까지 이제 딱 집중적으로 이제 언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아웃풋으로 발화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어머님은 시치다는 무슨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악기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제 플래시 메소드의 그 중요성은 알고 계시긴 하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언어랑 한글 한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가 딱 알아야 될 그런 주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훨씬 더 좋아하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력 자극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영어 그 미국의 그 돌치 박사님께서 이거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용어예요 하고 공표하신 단어 리스트예요. 별거는 아니에요. 관계사 대명사 어머님 영어 강사분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이제 뭐 영유를 가거나 하게 되면 막 이걸 의미 없이 막 쓰고 외워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사이트월드 카드에도 이제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트레이닝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together, in, 네, 내려가다 down, 올라가다 up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는데 이 단어랑 패턴 글자 300단어랑 조합을 하게 되면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 3학년 이상 한 3학년 수준에서 한 80% 이상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수준을 이제 트레이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100% 영어 영상을 들었을 때 아버님이요? 정말 진짜요? 같이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들어오세요. 같이 들어? 네 들어오세요 아버님. 지금 보겸이 잘 놀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잘 찾아오셨네요 아버님.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잘 놀고 있어. 선생님이 너무 잘 놀던데 한 번도 엄마를 안 찾아. 엄마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도 안 다니는데 진짜 너무 일단 되게 잘 돼 있네요. 보통 집에 있는 친구들은 엄마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사이트월드 단어 트레이닝이나 이거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혹시 영어 영상은 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 없으시죠? 지금은 영어는 그러니까 사실 36개월 지나서 한국어를 지금은 사실 한국어랑 한자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더 탄탄해지면 이제 36개월 넘어서 영어를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를 좀 하잖아요. 애들이 영어 거부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벌써 관심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중언어 한글과 영어를 분리하게 되면 애들이 거부가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어서 동시에 같은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거부가 없거든요. 그냥 언어의 방이 아이들한테 딱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어, 이제 모국어, 그다음에 영어의 방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하는 작업을 이제 해주는 거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영어에 막 관심이 엄청 생기죠. 근데 그때 이제
이제 이렇게 100% 영어 수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100% 영상을 들려주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흘려듣기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나중에 뭐 외국에 이제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서 원어민하고 대화하는데도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런 단어들을 이미지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아이들이 훨씬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 카드의 한글영 한자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력 자극을 해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운의 자극 컨텐츠이기 때문에 또 지속성이 중요해요. 어머님 수업을 매일매일 오고 싶으셔도 솔직히 오실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시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금요일날 수업 보세요. 그러면 금요일날 수업 오게 되면 월요일은 한글 10분, 화요일은 영어 10분, 수요일은 한자 10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이 디지털 컨텐츠를 또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어머님들이 저는 디지털은 너무 싫은데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2돌이 지나면 조금씩은 보여줘야 돼서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추가적인 컨텐츠 제공이라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극적인 영상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해주는 트레이닝 방식을 그대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뭐 2번만 수업을 오시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도 10분씩 운의 자극을 같이 이제 언어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에요. 주제 카드 가족을 보여줘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뭐 가족, 신체, 동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컨텐츠의 장점이 있어요. 이제 아빠를 딱 보여주고요. 데디 그림, 그다음에 태권 글자 그림. 그러면 아빠를 꼭 안아줘요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Hug your daddy 하고 그냥 책에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어떤 상황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TPR 문장 학습법이 같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으로 확장시켜줄 때는 이 디지털 컨텐츠가 또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카드로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또 이제 이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영어 10분 200일 코스 한자 160일 한자까지 해서 영어 한글 한자 코스가 다 이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이 디지털 컨텐츠에서 LMS 학습 진도표 다 볼 수가 있고 이제 아이들한테 개인형 맞춤형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컨텐츠만으로도 솔직히 효과는 좋아요, 어머니. 99% 아웃풋이 나오지만 지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물 교구제를 가지고 활용하고 또 직접 책을 읽는 습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할 때 교구제를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배송을 해드리면 어머니께서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딱 이제 브레인 나우 전용 이제 딱 장을 만들어 주시고 책은 책대로 어머님 책 지금 너무 잘 읽어주시잖아요. 읽고 싶을 때 꺼내서 그냥 읽어주세요. 대신에 카드는요, 어머님 주제 카드, 이번 주에 하는 주제 카드 한글 영어를 꺼내서 저희가 이제 그 카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차트가 들어가는 거 선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딱 꽂아두세요. 이번 주 주제 카드 영어랑 한글만 딱 꺼내서 차트 딱 꽂아 놓으시고 수업 오기 전에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고 오고요. 여기 있는 주제 카드 연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책을 읽었잖아요. 영어책 한글책. 그거를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책이랑 펜이랑만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겸이가 선생님이랑 이거를 다 익숙하게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오히려 엄마보다 더 잘해요. 하다못해 막 카드 그 노래까지 다 애들이 막 외우잖아요. 지금은 모방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다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습관, 책 읽는 습관 이런 체계까지 저희가 같이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10분 영상 컨텐츠나 카드 노출,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했던 책 읽기 교구 자연스럽게 딱 꺼내줘서 복습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 한 달 원스의 플랜을 어머님 퀴즈노트에도 올려드려요. 월간 계획표.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이번 주 이런 카드를 하네? 그것만 딱 해서 딱 꽂아놓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브리핑은 저희가 퀴즈노트에 이번 주에 하는 수업 어떤 책 받고 어떤 활동했는지 저희가 이제 브리핑은 퀴즈노트로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안 다녀서 사용 안 해보셨죠? 그게 원에서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오늘 자극 컨텐츠 같이 이용하고 센터에서 다양한 이제 미술 활동이라든지 뭐 가배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두뇌 영역까지 이제 극대화 시켜줄 수 있게 센터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제 트레이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이제 세세하게 조금 이제 교재를 좀 보여드려 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어머님 이제 수업할 때 책을 보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우선은 통글자로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이 들어가요. 이거를 영어 한글을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거고 이제
통글자 트레이닝 그림, 그냥 패턴 글자, 먹글자까지 트레이닝이 이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트레이닝을 하고 책 읽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글자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엉이, 눈, 그다음에 돼지, 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익숙하게 아이들이 술술술 그냥 그림처럼 기억했던 친구들이 이제 책으로 같이 연계해서 보다 보면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통글자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알았으면 어머니 자소분리의 개념 이해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책 안에서 이제 한 글자 분리, 받침 글자 분리 이런 걸 재미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뭐 학습지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한 글자 분리책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고구마, 후추 한 글자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노루가 롤이에요. 한 글자 분리책이죠. 받침 글자 분리책도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음원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진짜 좋아해요. 책 한 권당 다 노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딱 찍으면 이렇게 다 소리가 나고 이제 여기 있는 살아있는 동물, 뭐 사물 다 찍으면 자신만의 말놀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언어 치료 하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표현까지도 같이 이제 이렇게 또 따라하고 발화가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또 만족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이제 보통은 6, 7세가 돼야 자소분리의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글 저희 브레인나우에서 그 운해영 파닉스 교보라고 저희가 이걸 특허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한글 할 때는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되고 뭐 받침을 붙이면 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저희는 내 이름은 기린인데 소리가 있어 하면서 그 소리 블렌딩 해주는 작업을 해요. 그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가 한글 파닉스랑 영어 파닉스 소리 블렌딩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 그 디지털 콘텐츠에 한글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있고 영어랑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있고 또 뒤에 게임. 선생님이랑은 직접 실물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했다면 아이들이 여기서 듣고 보고 찾을 수 있게 게임을 하는데요. 한글 짝수날에 들어가면 어머니 파닉스 게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선생님이랑은 실물 교부제로 소리 블렌딩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완성하면서 또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끼면서 이걸 딱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닉스 게임도 진짜 재미있어 하고요. 그래서 소리 블렌딩 해주는 것까지 이 한글을 살 건데 한글은 어머님 절대로 학습적이어서는 안 돼요. 재미있게 놀이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매주마다 주제 연계해서 이제 아트 수업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퍼포먼스 미술은 아니고요. 어떤 재료를 만져보고 탐색해보고 하는 그런 이제 탐색하는 과정 이제 들어가고 만약에 이번 주에 뭐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 그러면 이번 주는 시계를 만들어 볼 거고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소금을 만져보고 뭐 이렇게 물감도 뿌려보고 변화하는 모습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이 아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미술 연계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배, 점선면 입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표현해보고 창의력까지 끌어주는 수업을 할 건데요. 이건 6세 때 하는 그 사고력 수학의 베이스가 될 거예요. 뭐 대칭의 개념, 도형의 개념, 수의 개념 이러한 것들도 이 영어 수업 안에서 다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490 어휘 트레이닝 들어가면서 이제 문장까지 저희가 표현까지 사용을 할 거고 이 과정이 끝나면요, 어머니 이제 본격적인 리딩과 발화가 시작을 할 건데 이게 바로 뮤지컬 스토리북 책이에요. 우선 통글자로 익숙하게 트레이닝.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아침마다 흘려듣기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이게 하나의 이제 뮤지컬 음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단어 카드들 있죠. 뭐 마미, 데디, 웨어 이스 마이 테디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익숙하게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흘려듣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게 하나의 뮤지컬송으로 이제 노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따라해요. 제가 노래를 하는 걸 들려드려보면 이게 1단계 책, 그 다음 2단계 책으로 넘어가면 아이들은 이게 뭐 어렵고 쉽고는 없어요, 어머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주제별로 노출을 할 거고 이렇게 이 책 한 권이 노래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계속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찍잖아요.
이런 음원이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찍게 찍어볼까요? 이런 거 보니 이미지로 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의미 없이 막 쓰고 외워야 되는데 이런 집게 같은 경우 뭐 의왕용 집게, 의학용 집게인지 뭐 가정용 집게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이미지로 보고 카드에서도 보고 또 영상에서 보고 자연스럽게 노래도 들어보면서 이 책 안에서도 보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는 저는 이 뮤지컬송 듣는 거 앱에서 딱 마이크 누르면 아침에 이거 딱 흘려듣게 해주면 정말 좋거든요. 어머님들이 이 노래 진짜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뮤지컬송 들어가는 이 컨텐츠 다 있고 들어가서 이제 이 마이크 딱 그냥 어머니 딱 눈 뜨자마자 틀어놓으시면 돼요. 애들이 이거 막 갑자기 다 따라해요. 노래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요거를 한 권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한 권의 책이 주제가 들어있어요. 뮤지컬송이. 이거 연계해서 아까 사이트홀드 카드, 챈트,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없는 단어 카드들도 많잖아요. 그 트레이닝, 그다음에 리딩 챈트, 파닉스, 그다음에 책 읽기, 게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노래가 이렇게 한 권이 영상으로 또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이거를 보면 발화가 잘 나오는 게 엄마 아빠랑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뮤지컬 영상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려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애들이 엠마 이렇게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어를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들려주고 소리도 잘 들리고 어떤 의미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브로드웨이 가서 직접 이런 뮤지컬 배우 목소리를 다 녹음 작업을 하나하나 한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진짜 음원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진짜 영어 유치원 다니는 2년차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들어있어서 어머님들이 진짜 영유 안 보내고도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뭐 6세 때 영어 유치원 테스트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저희 지금 유일 친구들 다 영유 2년차 반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년 동안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재미있게 놀이식으로 이제 해줬을 뿐인데 그렇게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님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제 롤플레잉 하면서 말하기 수업을 해요. 근데 어머님 이제 아이들마다 어떤 인풋을 줬을 때 나오는 아웃풋도 다르잖아요. 이 수업이 1년 코스인데 이 1년 코스를 다 하고 이 말하기 수업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6개월을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다 달라요. 그거를 저희가 맞춤식으로 저희가 수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자는 당연히 지금 트레이닝이 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한 4세 후반 5세 때 이제 보드게임 아시죠 어머님? 이거는 사고력, 문제 해결력까지 키워주는 수업이에요. 한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 해결력까지 키워주는 그런 보드게임 수업도 같이 진행하는 코스가 있어서 나중에 뭐 이제 그때 단계 가서 이것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둘째 계획 있으세요? 생기면 가는데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아 그러세요? 둘째 나중에 생기시면 둘째는 그냥 수업만 내고 이 토들러 클래스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장점이시죠. 응원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쓰고 읽기 하는 과정, 스포, 소니, 파닉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멘사 클래스라고 해서 이것도 또 할 수 있는 수업이긴 한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시각적 변별력이라든지 뭐 구성 능력 이런 것도 포함이에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있어요. 이렇게 공간 지방력 이런 거 이제 추론 능력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하는 코스가 다 있어서 이런 수업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거를 하면 이제 명확한 아웃풋이 나와요 어머님. 그 어머님 저희 그 아웃풋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인스타에서 광고 나오는 거 조금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아버님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친구들은 어머니는 그래서 고양이를 토닥토닥. I want to play on the seesaw. Push me high up in the sky. 이런 식으로 한글 영어 책도 빨리 읽게 되고 또 이제 한자 같은 경우 한자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이트 월드로 트레이닝을 어머니 하잖아요. 아마 지금 보겸이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진짜 사이트 월드랑
한자 같은 거 금방 습득할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안에 하는 그런 구구단, 수 영역, 숫자, 시계, 구구단, 도트, 그다음에 문화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수업을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한자도 이렇게 이제 한자뿐만 아니라 이제 한자 단어를 읽는 사세 아이. 급수까지 다 할 수 있게 이제 다 들어가고요. 이런 책 읽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뮤지컬 책 아이가 몇 개월 전 단어를 읽던 이런 친구. 이제는 책한 그래서 이제 명확한 아웃풋이 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머님처럼 이렇게 또 집에서 잘 활용해 주시는 어머님은 또 플러스 알파가 되긴 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랑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코스는 모국어에서 한 과목, 뮤직과 한글 프로세스 아트 수업, 그다음에 영어에서 한 과목, 이렇게 두 과목을 지금 시기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을 오시기 힘드시면 이제 이 중에서 한 과목을 먼저 하게 되는데, 우선 어머님 아까 원하시는 것처럼 모국어 사고책을 탄탄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이 프로세스 아트 사고를 한글을 한 과목을 하고 영어를 계속 쌍둥이 카드로 계속 노출하면서 좀 익숙하게 트레이닝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영어를 갑자기 막 관심이 흥미가 있고 좀 읽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이제 영어 수업을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영어 수업을 변경을 해도 되고 이거를 이제 승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 아니면 한 번으로 진행을 할 때 한 번을 하더라도 저희가 영어, 한글, 이중언어, 한자, 그다음에 이제 지식억장 카드까지 같이 트레이닝이 되면서 우선 모국어 사고 책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한글 책 읽기를 먼저 활용을 하면서 대신에 집에서도 영어책 같이 읽어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커리큘럼을 저희가 퀴즈노트 다 같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만 수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교보제 비용 회비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머님. 저희가 영어, 한글, 한자 다 하는 코스 단일 패키지가 그랜드 마스터 패키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만 구매하시는 교보제 비용이에요. 이거는 비용은 417만 원이세요. 혹시 어머니 삼성카드 있으세요? 네. 삼성카드만 저희가 이번 달에 24개월 무이자가 되셔가지고 월 17만 원에 24개월로 이거는 끝나는 거고요. 수업료는 이제 주 1회에 한 달에 4번 수업이고 1대1로 30분 수업.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교재 워크북이랑 교부제가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4회에 18만 8천 원이신데 이제 이거를 1대1로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제 그룹도 하고 싶다. 그럼 제가 친구랑 묶어드려요. 그럼 2명, 뭐 3,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룹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 4회에 13만 8천 원. 이렇게 또 변경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도 요새는 다 1대1로만 원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또 보경이처럼 또 빠른 친구들은 확실히 또 이게 이렇게 빨리 가는 승급 자체가 너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좀 1대1로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달에 월 18만 8천 원인데 제가 3개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전카드가 뭐 3개월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머니께서 난 2과목 수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한 과목 수업이랑 두 과목 수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과목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 과목을 이제 그 프로세스 아트 수업을 할 거냐 이 영어 가베를 할 거냐 선택이 가능해요. 이게 한 과목이라는 게 영어를 할지 한국어를 할지가 아니라 과목 이제 그러니까 모국어 이제 이 프로세스 아트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우선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커리큘럼이긴 한데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쌍둥이 카드로 영어를 같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매주마다. 아니면은 한글 한 번 하고 한 번 더 와서 영어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 2회. 저는 지금 영어를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이거를 먼저 하시고 모국어 사고 체계를 더 탄탄하게 해주는 프로세스 아트 수업을 먼저 하시되 영어 카드를 아예 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겠다고 하면 막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한글이랑 한자를 더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셨듯이 영어는 그 카드만 쌍둥이 카드로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익숙한 단계를 지금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해두면 나중에 이제 36개월 지나서 아이가 영어가 더 빨리 이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글 통글자 카드 보고 책 읽는 거 교구 수업하는 거 그걸 위주로 할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어 카드랑 한자 카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식억장 카드랑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은 지금 2개월째는 영어 한 번, 모국어 한 번 이렇게 두 과목을 원하시는데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이랑 영어랑 항상 쌍둥이 카드로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통글자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하지 말고 같이 동시에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마미를 딱 엄마를라는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마미와 엄마를 동시에 딱 떠올리는 거. 이걸 좀 동시에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만약에 어머님 니즈가 난 그래도 영어는 36kg 지나서 할 거야. 그러면은 수업만 그냥 그 카드 안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하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글 프로세스 사고력 수업 먼저 하면서 한글 이 카드를 좀 볼 수 있어요? 한글 카드 운영이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사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자가 있는데요. 한글이랑 영어가 이렇게 이중언어로 똑같은 카드로 되어있고, 먼저 가족부터, 그러니까 이게 1, 2, 3로 단계가 박스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원은 집안의 이제 환경들부터 엄마 가족이라든지 신체, 동물, 과일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텝 1, 2, 3로 환경이 이제 환경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쌍둥이 카드로 들어있는데 영어만 저희가 사이트홀다가 트레이닝 들어가는 거 이거 추가되어 있고, 이 사운드북에서 뒤에서 보면 한글을 한 글자를 분리하는 노래책 들어있고, 또 여기 스토리북 30권이랑 이제 파닉스 소리 블렌딩하는 거 이렇게 또 한 사운드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다음 과정이 어떻게 돼요? 다음 과정이요? 네. 이 통글자 끝나고? 네. 통글자 끝나고 나서 하는 거는요, 저희가 파닉스라고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읽기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하면 너무 학습이어서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좀 통글자 그다음에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학습지로요? 학습지는 아닌데 이런 그 받은 책 중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는 애기들 보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한글을 뗄 때 이게 좀 더 맞아요. 좀 나이가 많은 애들이 보는 분리가 된 책이 있어요. 한글 교육하는 책이. 네네네. 그거를 벌써 오랫동안 봤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하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먹글자 트레이닝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겸이 같은 경우는요, 한글을 굳이 1년을 할 필요가 없어요. 통글자 트레이닝. 제 생각에 지금 이게 다 이게 필요가 전혀 여기 있는 거는 얘한테 지금 너무 쉬워서 사실 이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거든요. 한글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리고 얘는 근데 한글을 지금 이거 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이게 얘한테 너무 쉬워서. 근데 어머님 영어를 잘하려면 한글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또 같이 트레이닝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를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네. 한글을 지금 더 심화를 시켜주고 싶어서 왔는데 한글 수업으로 이걸 선택을 하기에는 그러면은 한글 수준이- 수업에서는 어머니 통글자가 싫으시면 이 파닉스 교구제로 하면 되는데요. 이걸 지면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조금은,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우선 통글자 트레이닝 하면서 어머님 먹글자 매칭하는 그런 게임 하면서 저희가 매주마다 워크북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긋기라든지 이런 손의 근육을 좀 키워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연결해서 하는 것도 다 해요. 음.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선 긋고 이런 걸 좋아해서 뭐 이렇게 맞춰서 같이 그거 봐 이런 거 자기가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화된 걸 저는 얻고 싶어서 왔는데 이건 수준이 너무. 근데 한글을 심화되는 건 어머니 이미 한글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쵸. 근데 이제 어휘가 좀 더 다양해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네. 강화되는 거를 그냥 책으로 계속 읽어달라고 하면 보고 같이 반복해서 보는 건데 그거를 좀 더 운의 자극을 주면서 자극을 해주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카드들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읽기 독립 시기가 와야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수준이 들어가 있어야 돼가지고 네.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100%가 그러니까 사실 책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보는 이런 하드북 책 안 보고 그럼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이제 보겸이가 우리 카드를 본 적은 없어서 오늘도 잘 뭐 사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익숙하게 하는 단계, 준비 과정을 한글이랑 영어랑 좀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보겸이는 한글이 지금 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보지 않은 카드들을 조금 보면서 조금 이제 운의 자극도 같이 하면서
영어를 같이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 저희 통글자 트레이닝이랑 그런 자소분리 뭐 이렇게 워크북 해보면 이제 선생님께 해보시고 아 이거 너무 쉽다 그러면 이제 워크북을 이제 이런 심화 과정을 좀 바꿔가면서 이제 책을 읽었을 때도 솔직히 이제 그냥 줄줄줄 읽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려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까지 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약간 좀 보겸이는 한글을 읽기보다는 약간 어휘력까지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이제 한글을 했을 때 영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보완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6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한글은 다 읽어요. 근데 영어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영어를 바로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카드로 계속 노출을 같이 여기서 나오는 어휘 표현, 문장 표현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 거예요. 영어를 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또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또 저희 카드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운해작을 또 집중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해주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어떤 단계로 갈지 이제 저희랑 상의를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단계를 바꿔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단어 뭐예요? 이 땀땀이 책 읽기죠, 어머님. 이거 읽으면 읽으면 이거 어머님 책 읽기 그래서 몰입 독서 하는 거예요. 그 독서도 어머님 단계별로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읽고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읽기 시기가 오기 전에 한자랑 같이 해서 문해력까지 같이 이제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거죠. 한자 카드는 볼 수 있을까요? 한자는 저희가 8급, 7급, 9수까지 해서 이게 급수별로 들어가 있어요. 8급 이렇게. 근데 한자 제가 이제 음원 보여드리면요, 다 노래로 되어 있어요. 한자가 이게 카드를 찍어도 다 노래 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한자가 너무 좋아해요. 한자. 이런 식으로 한자가 다 노래예요. 불화를 봤어요. 아이가 불화라는 그런 이미지를 뭐 뜨거운 걸 보면 불화가 떠올려지겠죠? 이걸 보면 불을 보면 불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책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볼수 그리고 책 읽기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보겸이 이 한자책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8급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한자를 한자 트레이닝을 했다면 어머니 낱말학습도 들어가야 돼요. 한자를 조합해서 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보겸이 너무 영재인데요. 급수별로 해주고 낱말학습, 그다음에 여기 요 책 읽는 거, 한자 쓰기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게 이 한자의 획수를 듣고 보고 기억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안에 다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애들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한글 영어처럼 게임도 뒤에서 이렇게 찾기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플에서도 커리큘럼이 들어가고 한자는 21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은 책대로 한글 책은 뭐 영어 책은 이렇게 책대로 꺼내보고 싶을 때 꺼내서 한자는 급수별로 있어요. 이게 한자 책이에요. 얘가 8급이에요. 8급부터 시작해서 7급, 6급. 어머니께서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그 플래시카드로 문해 자극을 잘 해줘서 보겸이가 또 이렇게 빨리 한글도 읽게 되고 그죠? 기억력도 좋고 베이스 때부터 했는데요. 맞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근데 진짜 어머님 대단하시다. 그게 진짜 좋아요. 그걸 아시는 어머님들은요 이미 저희 출산하기 전에 저희 거 교재 사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집에 좀 하고 오겠다고. 그러면 한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책하고 한자 구성은 책 21권이랑 카드랑 그다음에 이제 한자 교구 그다음에 카드가 이 카드. 네, 여기 있는 여기 카드들을 있는 카드들. 이렇게 8급, 7급 있고 9수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사운드 노래 듣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사운드북도 있고 한자 워크북도 들어가요. 급수별로. 그래서 이제 지금 교재 저쪽 방에다가 저희 한 세트 배송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집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고 여기서 받아주시고 가져가신다 해서 다 한 세트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사은품이라 해서 배송이 될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딱 오자마자 다 그냥 딱 한 3단 정도에 여기 조금 넓게 펼쳐놔서 그런데 그냥 딱 이렇게
카드는 손 안 닿는 거 맨 위에 올려두시고 카드를 왜 손을 안 닿게 해요? 애들이 다 뒤죽박죽해면 어머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번 주 주제 카드만 꺼내서 카드 차트에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보여도 상관은 그럼요. 어머님처럼 이렇게 잘 보이시는 어머님들은 충분히 많이 보여도 되는데 이제 애들이 막 다 뒤집어 놓으면 어머님들이 뭐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카드만 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주제 카드만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조금 수업 시간을 봐드리긴 할 건데요, 어머니께서 오실 수 있는 시간은 요일은 언제가 좀 좋을까요? 그거는 좀 더 고민해볼게요. 아, 그러세요? 네,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체험을 해보고 있어서 다른 건 어떤 거 해보고 계세요? 지금 시대다 해갖고 이거 하고 이제 몬테소리 또 체험을 할 예정이어서 어떤 것들을 왜냐면 이것도 지금 벌써 한 400만 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몬테소리는 교부 수업이라서 그죠? 네, 근데 몬테소리에서도 수나 뭐 이제 다양한 개념 뭐 문화나 우주나 이런 것들이 커버가 좀 된다고 해서 사실 운동 능력도 꽤 좋은 편이어서 이제 그런 하고 있고. 이걸 좋아하는데 좀 더 소근육이나 이런 디테일한 걸 잡아주고 싶어서 몬테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가백. 몬테소리가 생각보다 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서 한번 이제 그것도 들어보고 어떤 저희- 걸 좋아하나. 저희는 영어 수업 할 때가 가배, 점선면 입체, 공간지각 입체적으로 키워주는 거, 그것도 같이 하고 이제 어떤 그런 미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들어가고 우선 어머니께서 지금 보겸이가 한글을 많이 읽는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영어 노출이랑 한자 노출 되게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한글 수업은 필요 없겠다. 사실은 혼자 독서가 돼요. 혼자 독서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책 보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달라 그러면 읽어주기는 하는데 자기가 책을 읽는데 지금 이게 몇 달 전부터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한글을 또? 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네. 굳이 한글 수업을? 라는 생각은 들고 뭐 한자나 영어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매칭이 돼야 되니까 네. 같이 보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수업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한글 수업이 아니라 영어나 한자 수업을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좀 더. 근데 아까 또 한글 수업 하고 싶다고 또 한글을 더 노출하고 싶다고 이렇게 아, 말씀을 근데 하셔가지고 여기 이게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이라더라도 네. 한자와 같이 병행해서 더 고급 어휘라든지 그래서 한자가 이제- 같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게 한자 수업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한글이 아니라 한자 수업을 원하는 게 제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제 니즈가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왜냐면 한글 이 정도라면 네 한글은 오늘 봤을 땐 저희가 읽기 시켰을 때는 솔직히 못 읽었는데 네, 만약에 안 어머님께서 이게 어머님 더 잘하시잖아요. 어머님은 아이를 더 잘하시니까 만약에 한글은 진짜 굳이 필요 없겠다고 하면 한글을 저희가 본사 얘기에서 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업 안에서는 한글 카드는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영어랑 한자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한글 수업 한 번, 한자 수업 한 번 이렇게 두 과목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오히려 한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수업을. 그렇죠. 영어 한 과목, 한자 한 과목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한자만 할 수 없나요? 한자만요? 네. 영어는 아예 안 하고요. 네, 한자만 해서 한자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영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8급 정도 영어는 어느 정도 벌써 노출돼 있고 7급도 한 반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걸 한 번 다 도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지만. 네. 한자는 1년 한자는- 코스예요. 보드게임 수업. 보드게임 수업은 1년인데 한자 수업을 하고 해도 지금 29개월인데 그 다음 영어 해도 39개월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 영어는 집에서 너무 제가 해주면 되니까. 네. 차라리 지금 영어를 그러니까 수업은 한자만 하되 영어는요 집에서 한번 한글 하듯이 한번 노출을 해줘 보세요. 아,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거는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처럼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음. 영어를 안 하진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요. 보고 싶을 때까지 다 보여준다. 근데 이제 영어라는 건 조금 컨텐츠가 체계되고 있으면 어머님이 선생님이시니까 오히려 저희가 컨텐츠로 잘 노출을 할 그쵸, 수가 그쵸, 있으니까 그쵸.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고, 뭐 여기에 나오는 뮤지컬 책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다양하게 흘려듣게 하면서 이제 해주다 보면 어머니께서 이제 갑자기 영어가 더확 올라간단 말이죠. 영어는 사실 시기의 문제지 네. 한번 하면 꾸준히 할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한글이랑 한자를 좀 더 완벽하게 해놓고 음. 영어를 해야 영어를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이러한 싶고. 케이스는 저희가 어머님이 처음이긴 한데요. 이 시기 때는 거의 영어 한글 뭐 동시에 노출하는 거 다 좋아하시고 한자까지 하는 걸 다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니즈가 그렇다면 저는 한자 수업만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해요. 네. 그걸 더 원하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한자가 1년 과정이라면 이거는 저희가 한자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 1년이 걸릴지 뭐 6개월이 걸릴지 그건 이제 진행하면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한자를 한번 돌고 나서 뭐 그 다음에 한자하고 영어를 병행을 하든 영어만 하든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통은 동시에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한자 수업만 가능한지 시간 받으려볼까요? 그럼 한자만 좀 수업을 먼저 그렇게 시작해 되면 보시겠어요? 어떻게 돼요? 교재는 저희가 한자만 하는 거는요, 이거는 본사에 제가 이제 요청해봐야 되는데 89만 원이세요. 아, 한자. 한자만 교재가. 그러면 그게 이 한자 과정이 풀세트가 되시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영어 한글 한자를 다 기본적으로 하는 탑티어 코스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한글 영어 트레이닝 한자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는 수업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한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비는 89만 원이시고 수업료는 1대1 4회 18만 8천 원. 이거는 저희가 보통 이 코스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해요. 왜냐면 거의 어머님들이 한자만 하고 싶은 어머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기가 주변에 한글을 저 정도 읽는 친구가 없어요. 막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6세도 한글 읽는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같이 하시기 원하세요. 어차피 왜냐면 이게 어휘력 자체가 탄탄히 되지 않고 그냥 한글 책을 읽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한자까지 이 정도 어휘는 읽으면 이해하지 않나요? 부모님을 여의었어 했을 때 아이가 부모가 뭔지, 뭐 학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해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자에서 가능할 맞아요. 거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시기에는 이제 영어도 같이 동시에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셔서, 왜냐면 이게 분리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어머님들이 알고 오시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제가 집에서 못 해주면 해주시니까요. 네, 근데 영어 이 정도 지금 이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먼데이 튜스데이 더스데이 이 정도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한자에서 커버되는 수준의 영어는 제가 집에서 충분히 같이 팔로우업이 되니까 이걸 하고 영어를 들어도 한글이랑 한자가 탄탄하면 영어 괜찮지 않을까요? 굳이 그러니까 영어를 하긴 하는데 저는 한자를 통해서 한글을 좀 더 심화를 해주고 싶었었던 게 커요. 그럼 우선 시간을 제가 되는지 한번 봐드려 볼까요? 한자 수업만? 네, 일단 한번 봐주세요. 보통 어머님 오늘처럼 한 4시에 끝나나요? 다른 거 하는 게 없으니까 사실 시간은 아 맞다, 가정보육 가신다 했잖아요. 네. 그죠? 낮잠 시간. 낮잠 안 잔 지 오래됐어요. 낮잠 안 자는 거 네, 근데 그거 거의 랜덤이어가지고 대부분 약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오전은 안 되고 점심 시간 지나고 한 뭐 2, 3시 이때가 제일 쌩쌩할 시간? 아 그러면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좀 피곤. 2, 3시는 괜찮아요. 저희가 3시부터는 쭉 다 그쵸, 수업이 차 대부분.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갔다 오고 맞아요. 갔다 오면 요일은 상관없으세요?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뭐 딴 거 아직 아무것도 픽스한 게 없어서 그러면은 네. 수요일 3시도 가능하시고요. 3시는 좀 네. 아니면
2시 반이 좋으시면 30분 수업이죠. 맞아요. 2시간 3시 정도 괜찮아요. 3시. 목요일 3시? 월수금 3시 중 2시 반 3시 뭐 이때 중에 잡으면 저희가 이제 2월 수업은 어머님 1월 수업은 저희가 이제 이미 시작이 돼서 2월부터 수업이 가능하시거든요. 2월 첫째 주부터. 중간에 못 들어가는 거군요. 네. 왜냐면 나오는 교재가 또 있어요. 급수별로 하는 워크북이랑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매달 그래서 등록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등록 다 마감이고 지금 등록을 해야 2월부터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자 수업이라도 등록을 도와드려볼까요? 아니요, 아직 다음 주에 몬테소리랑 체험이 아직 잡혀 있어서 아, 마무리하고 네, 하나는 다음 주인데 하나는 6월달이어서 일단 제가 상의 좀 해보고 네.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끝났나? 지금 밖에 놀